예, 사파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90일, 200일 만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제가 하고, 예, 그동안에 좀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자주 이렇게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 죄송하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전에 제가 FA가 됐어요. FA 예, 그러니까 자유계약. 운동 선수들은 이제 그 자유계약 선수가 됐다고 하죠. 저도 이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 그만둘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는 좀 됐습니다. 한 달 반, 두 달? 예, 그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또 뭔가를 하고 또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이유는 딴 게 없고요. 저, 여기저기, 뭐,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해야 되겠죠? 초빙을 좀 받아가지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여러 현장에 가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고 할까 또 이런 영상을 올리기가 좀, 예,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내서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강의죠. 강의를 다니면서 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으로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뭔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상담을 떠나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서 이런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뿐만 아니고 그쪽에 갔었을 때 뭐 한 3, 40명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정말로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 더 힘들구나. 이쪽 계통이 더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건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조직 생활이라든지 뭐 단체 생활에는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거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짚어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이었고요. FA가 됐고, 어느 현장이든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한들, 뭐, 소홀하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도 다니고 초빙했을 때, 현재로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에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갔었고요. 서울 지역도 뭐 저기 총신대 쪽에도 갔었고, 어딥니까? 저 광진구 쪽에, 그리고 보람에, 또 어딥니까? 경기도 광주도 갔었고,
저쪽에 남양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안 한 것도 있는데 꽤 이렇게 초빙해 가지고 갔었어요.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쪽 일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보탬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압이라고 할까요? 금압이 아무래도 뭐 그래도 제가 뭐 하루를 빼고 가는 거니까 뭐 제 뭐 하루 일당 정도 하루를 빼고 가니까 하루 일당 정도라든지 뭐 교통비 이렇게 포함해서 뭐 한 20에서 30 네. 20에서 30 사이에 금화비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또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제 하루 일당하고 뭐 교통비 정도만 받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간에 개발 사업은 토지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지주택이든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 국가적인 사업이든 뭐든지 어쨌든 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 토지주들하고의 관계들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그리고 동의서 작업을 하는 이 와중에서 매입 작업으로 어느 시점에 넘어가야 될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한 토지주들하고의 관계를 맺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그냥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나 일할 것 같으면 뭐 그냥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초빙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보람 있고요. 또 어디에 있든지 부산에서 연락도 왔었는데 제가 그때는 부산에 갈 형편이 안 돼서 못 갔는데 뭐 부산이든 뭐 어디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뭐 연락 주시면 뭐 소정의 예, 금화비만 받고 그렇다고 뭐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금화비만 받고 예, 이렇게 그 현장을 찾아서 뭐 그들이 원하는 뭐 그런 솔루션을 많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조금 자유로우니까 좀 훨씬 더 가기 편안하다. 어디든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그 힘이 없는 집행부, 힘이 없는 집행부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대행사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첫 시작을 대행사라는 그런 업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정말로 그 양심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뭐 좋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좀 많아요. 정말로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고 뭐 위원장이든 뭐 이런 대표를 바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라고 할게요. 소속돼 있는 이사진들
그러니까는 같은 발기인으로 같이 갔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사진들이 들어왔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도 바지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진행되는 현장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현장도 있고요. 또 집행부가 그렇다 보니 비대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연락이 좀 옵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건데, 횡령배임에 대한 얘기예요. 이 횡령배임에 대한 거는 저도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제가 횡령배임으로 건 적도 있고요. 저도 부산에 있으면서 그 전에 저도 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그 횡령배임의 문제점은 투명성이거든요. 근데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냈고 조합원들은 돈을 적게는 5, 6천, 많게는 1억 넘게 이렇게 초기에 돈을 내잖아요. 그 돈들이 2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7, 800명이 되든 조합원 숫자가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거는 몇백억이 되니까 이 몇백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어디에 쓰였느냐를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지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구를 해라. 어디에 쓰였느냐에 대한 내역서,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현장이 조금 수독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행이 멈춰지는 거죠. 근데 진행이 멈춰지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진행은 진행대로 하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밝혀내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려면 집행부가 잘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집행부도 한통속이다. 보통의 경우 집행부가 한통속일 경우도 있습니다. 한통속일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비대위라는 그런 조직을 결성을 해서 비대위가 나서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처음 겪다 보니, 조합원님들은 처음 겪다 보니, 그리고 또 지주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나는 우리 동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개발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개발을 하려면은,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돈이 몇백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동의율도 형편없고, 매입률은 아예 형편이 없고, 이러다 보니, 이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싸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싸움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쪽은, 조합원하고 이쪽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저쪽은 그래도 그 업체니까 모든 걸 다 갖췄죠. 그러다 보니 판판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전문성만 조금 갖추면 되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음 다 해보는 거잖아요.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무리수가 생기고, 또 뭐 폭력이 난무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뭐 이 횡령매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것부터 살펴야 되는가, 이걸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내부 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감사는 아무리 해봤자 뭐 소용도 없고요. 외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물론 돈은 좀 듭니다. 돈은 좀 들고요. 세무회계 그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외부 감사를 들여서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업체가 하나 딱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령 회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업체가 딱 나타나면 이 업체가 어쨌든 계약은 집행부하고 해야 되니까, 그쪽에 있는 추진위원회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행사가 또 병으로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과연 이 업체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예, 그걸 좀 알아봐야 되고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는 뭐 지역주택조합은 뭐 간단합니다. 업무대행사가 뭡니까?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업무대행사, 그리고 뭐 광고회사, 그리고 분양대행사, 그리고 저 같은 토지용역사, 그리고 뭐 설계사, 뭐 건축사 사무소,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게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 중에 이 업체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 해보는 것들인데. 우리 그 일반 조합원들이나 또 양심 있는 집행부라든지 뭐 이런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봤기 때문에. 자,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1800년도 뭐 1800년 후반기,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때 근대화가 될 때 근대화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조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 해봤던 거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서 무슨 조언을 해주고 솔루션을 주지 않는다면은 본인들끼리 실행해 나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요.